장점은 우선 주변 환경이 굉장히 공부하기에 적당하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학생들하고 친밀감이 높은 친근한 그런 학교인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다만 이제 대학에 와서 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극받기도 쉽고, 되게 저는 저희 학교가 굉장히 공부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들은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위에 선배들이 거의 없었어요. 학년에 1명, 많아봤자 2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때 한국인 유학생들이 조금 많이 증가하고 많이 들어오는 추세여서 한국인 유학생들은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보통 한국 대학생들처럼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얘기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끼리 볼링장을 가는 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학교 앞이 바로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낚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남자 학생들끼리는 일본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축구를 하거나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다? 다른 일본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요, 우선 입학식 바로 직전에 1박 2일 연수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은 그곳에는 선배들, 각 학년 선배들도 오고요. 그리고 1학년 전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 다 같이 와, 그다음에 약학과 교수님들 다 같이 이제 모여서 1박 2일 동안 연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는 한국인 학생들끼리 신입생 환영회를 하기도 해요. MT 같은 거는 따로 없어요. 저도 되게 많이 걱정을 하면서 왔거든요. 되게 혐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겪는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맨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기싸움이나 혹은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나 저희 동네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우호적이고 한국 문화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드라마나 그런 것들 보시고 저희한테 한국어 물어보시는 분들도 오히려 많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나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인이라서 불이익을 받았다 혹은 뭐 기싸움이 있었다라는 건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면 저희는 이제 젊은 층이 되게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나이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한국 아이돌들 콘서트 하면은 가려고 어떻게 예약하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한국어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국어 강의를 듣고 싶은데 혹시 한국인 학생들 중에서 우리한테 한국어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니? 라고 연락이 와서 되게 많이 한국어를 과외라고 하긴 좀 표현하긴 그렇긴 한데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나 혹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제 생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학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중간에 그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나 혹은 다른 선배들은 이제 선배들마다 좀 특성도 성격도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후배들이랑 혹은 선배들이랑 같이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지내고 있고 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하고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점은 1학년 때는 대부분 학교에서 기숙사비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지원해줘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2학년 때부터는 그런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고는 살아야 되긴 하지만
일반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보증 당연히 필요한데요. 보증은 학교에서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근데 생활을 제대로 하면 모두 다 충족되는 조건, 예를 들면 공과금, 전기세나 가스비,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냈는지, 혹은 학교에 출석을 잘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보증은 학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학생들이 계약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저는 2년마다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랑 이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예 처음부터 6년 계약을 해서 한 번 보증인을 해주면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보증은 그냥 갱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요, 그거는 집 주인이 맨 처음에 나는 2년밖에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6년이라고 나오는 계약 조건도 있고요. 이제 계약이 만료가 안 됐는데 나가고 싶으면 한 달 정도 전에만 미리 말하면은 문제 없이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일본어를 이제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알아들어서 수업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칠판 글씨 같은 것들이 이제 급하게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필기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 쓰시는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못 알아볼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를 맨 처음에는 긴가민가 한 것도 있는데 금방 익숙해지기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가서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시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수업을 듣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생활하는 데 회화가 조금 맨 처음에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금방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일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금방 적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학 한자요? 과학 한자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 배우는 거랑은 다르게 한자어를 쓰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과학 한자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옆에 이렇게 사전 놓고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것은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서 저는 열심히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 중에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도중에 공부가 힘들다거나 혹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는 학생도 간혹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목표의식을 갖고 온 친구들이라면 대부분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학생들이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결석을 성적에 넣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석 일수가 모자르면 아예 시험을 못 보고 그 과목을 이수를 못하게 아예 그냥 페일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출석을 못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봐서 유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출석을 잘 하고 수업도 열심히